우리 합참의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네요. 앞에서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는 데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북한이 괌 주변에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있냐 그랬더니 극히 낮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화성 12형이 발사될 경우 일본의 시네마현 등등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0여 킬로미터를 날아서 1,065초간 비행한 후 괌에 떨어질 것이다. 이래서 네 발을 괌 주변에 공격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북한 쪽에서. 이 장관의 답변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우리 합참의장이 군의 입장으로 보면은 북한이 이런 미사일 공격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지금까지의 이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봤을 때에 중거리 미사일 정도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장관 답변 내용 중에 이제 아마 그런 취지 같은데 이 미사일의 소형 핵탄도를 탑재해서 공격할 능력은 극히 낮다 이런 취지가 아닐까. 지금 장관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핵이 아니라 이 핵을 싣고서 이렇게 공격하면은 그건 완전히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북한도 그런 의도로 이거 말한 건 아니고 그냥 협박용으로 그냥 미사일만 발사해서 이렇게 포위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 취지겠죠? 북한이 발표한 거는? 이번에 북한이 위협한 것은 핵을 장착하겠다는 그런 아니고 의미는 핵 없이 그냥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평가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러면 의장님 그러면은 이와 같이 미사일이 실제 괌 주변에 떨어졌을 경우에 미국 측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미국은 만약에 북한이 이 미사일을 괌 주변에 발사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그게 그 대응이라는 것은 네. 괌 주변에 있는 요격 수단을 통해서 요격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그 정도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한 화염과 분노라는 그 표현이 괌에 미사일이 실제 해역에 떨어지면은 그것을 실현에 옮기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 없어요? 꼭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고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예, 북한의 김정은이와 아니 의장님. 예. 그거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고 현재 상황은 북한의 김정은이와 트럼프가 지금 언어적으로 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상황임은 확실합니다. 우리 합참의장님, 우리 군의 킬체인이나 KMPR이나 하여간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징후가 있을 때 선제 타격하겠다. 이게 우리 군의 입장이죠. 선제 타격은 조건이 맞춰져야 그때 됩니다. 한민구 장관 시절에 우리 장관님하고 의장님하고 좀 표현이 다르고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았는데 선제 타격 자체를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공격이 임박하면 먼저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선제 타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글쎄, 다른 수단이 제한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계획을 발전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북의 공격이 임박한 징후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공격할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출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예방 타격까지 고려해야 된다. 미국에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군의 입장은 뭡니까? 예방 타격에 대해서는 적의 예상 도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상황을 공유 중에 있고 예방 타격은 좀 짧게 국제적으로도
예.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와 상해에서 봤을 때 만약 예방 타격을 했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피해, 동맹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은 최근에 군사적 수단이 최후 옵션임을 군사적 수단이 최후의 옵션이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그는 의사는 네, 명확히 알겠습니다.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의장님. 예. 지난 7월 31일 긴급 현안 보고가 저희 상임위에서 있었는데 그때 김동철 의원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정밀 타격하는 그와 같은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시 장관이 대통령이 지시한 적은 없지만 국방개혁에서 해야 될 것이 킬체인이 제일 우선 분야이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래서 다시 또 김 의원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밀 타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작전 개념을 바꾼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선제 타격을 뛰어넘어서 예방 타격까지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이제 예방 타격으로까지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던로프 합참의장이 우리나라 오는 과정에 기내에서 발언한 내용 보면은 우리 모두 전쟁 없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군 지도자로서 나는 대통령이 외교 경제 압박 노력이 실패할 경우 가질 수 있는 군사 옵션을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이 상황이 전쟁 없이 우리가 빠져나오는 데 상당히 힘든 여건이 돼가고 있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한 1시간 전에 덤포드 의장과 면담을 한 후에 왔습니다. 덤포드 의장 말이 현재 미국 정책 기조는 대북 압박을 위해 외교적, 경제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것이 결국 보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 둘째로는 이제 만약에 외교적, 경제적 조치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을 준비한다. 그것을 준비하는데 이번에 오늘 중국 가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압박을 좀 가해서 경제적, 외교적 이런 압박을 북한에 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네, 경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합참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출범한 지 석 달밖에 안 됐고 또 송영무 장관께서는 취임하신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석 달밖에 안 된 문재인 정부가 뭘 엄청나게 잘못한 거로 좀 보여지는데 지난 10년 동안 정말로 하나의 문제점도 없이 잘 이렇게 대비되던 국방 안보 태세가 갑자기 석 달 만에 굉장히 무너진 것 같이 들려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장관님, 우리 합참의장님께서는 이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도 계속 합참의장직을 수행하고 계셨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혹시 이 국방 타임테이블에서 뭘 정부가 잘못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김병기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합참의장이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인데,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려했던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해소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최근에 GDP 대비 국방 예산을 현재 2.4%에서 임기 내에 2.9%로 올리겠다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국가 안보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축약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 주도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도하기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각종 반대 여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하셨고 임시 배치를 위한 단계로서 지난 토요일 소음과 전자파 검사도 마치셨습니다. 사실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관계가 약화된 것도 아니고 각종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한미 혈맹 관계는 오히려 더욱 돈독해지고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 계속 그 어떤 현존하는 위협이 그 이전보다 현격하게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킬체인이나 KAMD 등 삼축 체제는 2004년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근간이 설계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3년 정도 지났고 이것은 차근차근 그 중장기적인 타임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구축해야 될 것이지 지금 문제가 있다서 한 달 정도 만에 또는 1년 만에 개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시죠? 아니죠?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북한이 지금 현재 보면은 장거리 ICBM급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고 핵탄두도 상당히 소형화하는 데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로 밀어볼 때 ICBM급 그 미사일의 탄두를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예. 합창훈 장님께서 전문 전략가 입장에서 만약에 북한의 입장에서 이 ICBM급 그러니까 소형 핵탄두가 탑재된 ICBM급 미사일을 발사를 한 번만 한다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언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사를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북한이 이 미사일을 ICBM과 또 소형화, 핵 소형화를 달성하는 것은 아직 달성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또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능력이 문제인데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그것은 또 그렇죠. 시행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언제 발사할 것이냐를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막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딱 한 번 발사할 겁니다. 네. 그 발사하고 망하겠죠. 그죠? 그 망하는 죽기 살기로 같이 죽자고 할 때 발사가 되는 거지 그전에는 절대 발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ICBM급 미사일을 뭐 개발했느냐 안 했느냐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안에서 차분히 대비하면 되는 것이지 거칠게 말해서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합참의장님께서 저는 북한이 개전할 능력은 분명히 개전할 수는 있습니다. 전쟁을. 그런데 그걸 수행할 능력은 없다고 보는데 합참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개전할 능력은 개전하는 것은 뭐 능력이라기보다 김정은의 생각, 지도부의 생각, 의지입니다. 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강력에 응징할 거고 또 우리 한미 연합 능력으로는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전에 그 어떤 기회가 돼서 그 미군 장성에게 한번 그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건너 들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물어보니까 심각하게 답변하겠다. 북한과 만약에 개전이 된다면 금운날 밤 잠 잘 자고 일어나면 전쟁은 끝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미군 장성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미국이 조금의 인명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전쟁을 저희가 회피하는 것일 뿐이지 만약에 개전이 된다면 북한을 쓸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를 북한도 또 알고 너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개전을 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그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또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일본, 중국 이런 주변국과의 관계,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럴 가능성 없어요? 꼭 그렇게 뭐 평가할 수는 없고, 현재 또 북한의 아니다라고 김정은이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예, 북한의 김정은이와 아니 의장님, 예, 그거 아니다라고 말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예, 수 있어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고, 현재 상황은 북한의 김정은이와 트럼프가 지금 언어적으로 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상황임은 확실합니다. 우리 합참의장님, 우리 군의 그 킬체인이나 KMPR이나 하여간 그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징후가 있을 때 선제 타격하겠다. 이게 우리 군의 입장이죠. 그 선제 타격은 그 조건이 그때 맞춰져야 됩니다. 한민구 장관 시절에 우리 장관님하고 의장님하고 좀 표현이 다르고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았는데 선제 타격 자체를 안 하겠다는 취지 아니잖아요. 공격이 임박하면 먼저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선제 타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글쎄, 임박. 우리 합참의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네요. 앞에서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는 데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북한이 그 괌 주변에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있냐 그랬더니 극히 낮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화성 12형이 발사될 경우 일본의 시네마현 뭐 등등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0여 킬로미터를 날아서 1,065초간 비행하는 괌에 떨어질 것이다. 이래서 네 발을 괌 주변에 공격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북한 쪽에서. 이 장관의 답변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우리 합참의장이 군의 입장으로 보면은 북한이 이걸 장착하겠다는 그건 그런 아니고 의미는 핵 없이 그냥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평가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러면 의장님 그러면은 이와 같이 미사일이 실제 괌 주변에 떨어졌을 경우에 미국 측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미국은 만약에 북한이 이 미사일을 괌 주변에 발사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그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응이라는 것은 네. 괌 주변에 있는 요격 수단을 통해서 요격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그 정도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한 화염과 분노라는 그 표현이 그 괌에 미사일이 실제 그 해역에 떨어지면은 그것을 실현에 옮기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이런 그 미사일 공격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지금까지의 이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봤을 때에 중거리 미사일 정도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장관 답변 내용 중에 이제 아마 그런 취지 같은데 이 미사일에 소형 핵탄도를 탑재해서 공격할 능력은 극히 낮다 이런 취지가 아닐까. 지금 장관이 없어서 뭐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핵이 아니라 이 핵을 싣고서 이렇게 공격하면은 뭐 그건 완전히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북한도 그런 의도로 이거 말한 건 아니고 그냥 협박용으로 그냥 미사일만 발사해서 이렇게 포위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 취지겠죠? 북한이 발표한 거는? 이번에 북한이 위협한 것은 뭐 다른 수단이 제한될 때에 예.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계획을 발전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북의 공격이 임박한 징후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공격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출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예방 타격까지 고려해야 된다. 미국에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군의 입장은 뭡니까? 그 예방 타격에 대해서는 적의 예상 도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상황을 공유 중에 있고, 예방 타격은 좀 짧게 국제적으로도 좀 말씀하세요. 예.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아 상황에서 봤을 때 만약 예방 타격을 했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피해, 동맹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에